각 소유권 이외의 등기와 관련된 거. 아까 제가 보니까 빠뜨린 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 관련돼서 아까 안 한 게 또 있었더라고요. 그죠? 거기 기입 등기할 때 이걸 내기 때문에 소유권 말소 등기나 권리 변경 등기할 땐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입 등기가 뭐야?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따라서 말소 등기할 때 낼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변경 등기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나 여기 안 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유증에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유증증 3번 동그라미 3번 등기된 부동산은 수증자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면 이전 등기됩니다.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유증을 했으면 만약 A명의 부동산을 B에게 유증했다. 그러면 얘가 사망했을 때 요 갑 앞으로 상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상속 등기 안 거쳐요. 여기 유증자명에 직접 수증자 앞으로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포괄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만약 이게 포괄 수증자라면 직접 자기 명으로 이게 미등기야.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어. 근데 이게 포괄 유증이라면 포괄 수증자 앞으로 직접 무슨 등기하면 된다 여기? 보존 등기. 왜? 아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및 그 상속인 포괄 수증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게. 근데 이게 만약 포괄 수증자 아니고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특정 수증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보존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상속인 앞으로 무슨 등기부터 하고 먼저 보존 등기. 이 사람이 누구야?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상속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속 등기는.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고,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상속인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보존 등기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 이게 특정 유증일 때. 포괄 유증이라면 직접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면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등기 절차. 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또 뭐 안 해준 거 있어요? 다 체크됐죠? 예. 자, 그럼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한번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크게 이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나눠가지고, 용익물권은 특징이 공통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용익한다. 사용수익하는 것이니까 공통점은, 물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필요적 정보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 어떤 게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여기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의 공통사항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공통사항은 뭐다? 이것은 지분 외에는 성립될 수 없다. 지분 외에는 성립될 수 없다. 근데 부동산 일부에는 부동산 일부. 즉 권리 일부인 지분은 안 되지만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은 성립된다. 부동산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들어간다? 도면이 따라간다. 도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분 외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지분 관련된 거 대지권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대지권 외에 전세권 설정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적 정보를 암기하라 했는데 신청정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지상권에서는 목적과 범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 지상권 설정이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지역권도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표시, 그리고 승역지 표시. 전세권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을 안 씁니다. 목적인 범위만 쓰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이게 들어가. 전세권에선 자, 이렇게 필요적 정보를 기억해야 되고요. 용익물권에서 신청정보에 써야 되는 거 항상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상권은 보세요. 지분 위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지분이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타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토지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는 게 지상권입니다. 근데 구분지상권 달라. 이 지상권 중에 어떤 지상권이 있다?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토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자, A소유 토지 중에서 여기 지하 뭐 10m에서 15m 사이 여기는 만약에 지하철 공사에서 이용한다든가 또 지상 뭐 10에서 15m 사이 한국전력에서 이용한다든가 이 공간에 이용하는 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동일 토지에 어떻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지상권.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지상, 지하 이렇게 상하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나무가 산속에 공중에 자라지 않지 수목, 소유목적 안 된다. 이건 민법 시간 다 배운 내용. 그렇죠? 그리고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못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못한다. 그리고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도면 안내. 왜냐하면 도면은 입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하면 이미 위치가 특정되면 도면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적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빌딩 하나 소유하려고 봤더니 A 소유 토지 위에 B가 구분 건물, 만약 5층짜리 건물이다. 여기 501을 B가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자. 어딜 이용하려고 했더니 난 지상 여기가 한 10m에서 13m까지 요 지상 요 공간을 좀 이용할 테니까 당신 땅 여기만 이용하겠다 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B라는 사람이 여기 이용하려면 얘는 요 나머지 건물 건드지 말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 B의 구분 건물은 하늘에 떠 있어야 돼. 이렇게 새집처럼 떠 있어. 나무나 이렇게 떠 있고 얘가 날아다녀야 돼. 나 들어갔다 비행기 타고 내려왔다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건물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는 거, 여기서부터 차례로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 특정층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이용하려면 이 토지 일반 지상권 설정에서 이용하는 거지 구분지상권 설정 못 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표현한다? 판례가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다음 공부들 많이 했어. 이런 말도 다 알아듣고. 자, 그 다음, 지역권에서, 아까 이거 암기할 것. 자, 목적, 범위. 자, 목적은 통행 목적인지, 인수 목적인지, 조망 목적인지 써주고, 범위가 부동산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일 땐 도면 들어간다 했고, 유역지는 어디인지 써줘야 돼. 또, 승역지에 가면, 승역지는 유역지 표시, 승역지는 유역지 표시 상호 교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의 공동신청으로 되는데, 보통 지역권에서 등기 권자는 누구예요? 등기 권자. 누굴까요? 예? 등기권자 누구다? 예? 자,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 지역권 설정합니다. 권리자 누구라 했지? 권리자는 권자, 지역권자. 자, 의무자 누구야? 설정자. 그럼 지역권 설정해 준 사람 누구고 지역권자 누군가를 보세요. 자,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가 있어. 자, 11번 토지를 밟고 다니려고 그래, 이렇게. 통행 목적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할 때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다 설정한다? 요걸 아까 뭐라 했지? 이걸 승역지. 이걸 뭐라 했어? 요역지. 편의를 받는 토지, 편의를 주는 토지야. 여기가 제한물권이 설정돼요. 당사 공동신청으로 승역지 토지에 지역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권자 누가 된 거예요, 이거? 지역권 설정자, 권자 나왔을 때 지역권 설정은 누가 해줬다? 설정은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자, 즉, 이건 누구?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 근데 일반적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지만, 만약 B가 11번지 토지를 C한테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렇게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11번지 토지는 누가 이용하고 있다? C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A가 11번지 토지 일부를 밟고 다니고 싶다.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와 지역권 설정을 협의해야 돼요? 예, 제한물권자.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자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등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등기 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요.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일반적이지만 승역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세권에서 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되고 대지권에 성립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대지권, 이 대지권이 뭐라고?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 외에 용익물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중 전세권 등이 안 됩니다. 건물 특정층 전부를 목적으로 하면 도면을 첨부할까 안 할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층 건물 중에서 자 아까 부동산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낸다 했죠. 일부일 때는 그러면 2층 중에서 요 1층을 이용하려고 그래. 자, 단독주택 2층 중에서 2층은 주인이 살고 1층만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도면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이거는 1층. 예? 일부지. 일부는 도면 낼까 안 낼까? 근데 이건 이 한 층 전부일 땐 안 내요.
이렇게 부동산 일부일지라도 이게 한층 전부일 땐 낼 필요가 없어. 특정이 된 거예요. 이 건물 1층 전보면 끝나는 거예요. 일부일 때가 그게 부동산 일부일 때 도면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한층 전부라면 낼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들어간 조문 반드시 알아둘 게 이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들어갔어요. 조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혹시 조문에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하는 거 만료 후에 책에선 335페이지 한번 보세요. 법 73조 조문 나열한 거. 책 335페이지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25회도 나왔었던 것이고 거기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조문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이것은 존속기간 만료한 후에 하는 겁니다.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어요. 다만 거기 니은에 나와 있듯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어요. 단서가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해서 이미 없어졌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된다. 만료 전에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만료 후에 되는 거예요. 만료 전에는 안 된다. 다만 만료 전에 되려면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돼. 소멸했음을. 자, 그리고 이때 반드시 양도액을 써야 돼. 양도가 양도. 전세금 양도액이 얼마인지 등기했습니다. 양도액을 써준다. 양도액.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돼요. 양도액. 그 다음 저당권에 대해서는 자, 채권액 채무자 표시.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가 뭐 소유권인지 지상전세권인지 표시해가지고 공동담보 표시를 해야 돼요. 소유권 목적 저당권은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지상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지상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딸린 즉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즉 분리양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거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이때 말소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문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 이건 이제 간단한 거지만 조금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 B 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자, 피담보 채권이 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된 권리, 이게 종된 권리란 말이에요. 분리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누가 권리자다? 저당권자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야?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 이렇게 됐죠. 권리자, 의무자. 이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목적 부동산을 팔아먹었어요. C가 나왔어.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이런 상태에서 제3취득자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 등기하면 누가 의무자입니까? 저당권을 말소 등기하면 누가 의무자다? 당연히 말소 등기 시 의무자는 저당권자. 그럼 권리자는 누구냐? 권리자는 누구냐? 현 제3취득자일까? 종전 소유자일까? 예? 권리자. 누가 권리자일까 이거? 등기 권리자 물어보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 말소할 때 돈을 갚았기 때문에 말소합니다. 이걸 이제 변제. 원인이 변제로 인한 돈을 갚았을 때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소유자인 C가 하는 거지. C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변제로 한 경우 A도 할 수 있다. 왜? 저당권 계약의 당사자였으므로 계약 당사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시에 변제로 인한 경우는 제3취득자인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건 당연하고 설정자였던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습니다.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의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종전 소유자. 제3취득자 또는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누구에게? 저당권 설정자였던 사람이지. 근데 이게 또 여기 하나 더 나와서 판례가 이걸 찾아가지고 문제 냈습니다. 원인 무효로 인해서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면 즉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누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느냐?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이 말소 청구권이 있지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는 이 사람은 말소 청권이 없다. 즉 물권을 가진 사람은 C입니다. C만이 물권적 배제 청권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변제를 원인으로 하지만 원인 무효도 시험에 다 출제됐었어. 누구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제3취득자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자만. 그 다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근저당권에 대해서. 근저당권은 특징이, 여러분들 근저당, 시험에 나오는 건 다 근저당입니다. 왜 그러냐? 실무상 은행에 설정할 때는 다 뭐로 해요? 근저당 설정을 일반 저당권 안 해요. 일반 저당권은 근저당권의 기준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하는 거지? 근저당은 이게 포괄적이라는 개념. 포괄적이다. 에? 이건 계속적 거래 관계인 당사 간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증감 변동화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입니다.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건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으니까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가 일정 기간마다 계속 반복돼요. 이게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의 대금이 계속 증감이 있단 말이야. 어떤 데 다 갚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해. 결산기 일정 한도 딱 정해놓으면 이걸 채권 채구액이라는 거야. 채권 채구액을 정해놓고 채권 채구액. 채권행위 아니라 뭐라고? 채권 채구액. 채권 채구액. 여기를 담보하는 거예요.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한다. 여기서 뭐가 됐다고? 부종성이 완화되는 거예요. 부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자, 부종성이 완화되는 건 저당권의 특징 중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비성 이런 거 배웠죠? 네.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 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게 부종성이에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이게 근저당이 소멸하지 않아요. 저당권 특징이 나오죠? 일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증액되면 변경등기, 감액되면 변경등기 해야 돼. 이땐 증감돼도 변경등기는 안 해요. 이거. 그리고 일반 저당권 달리 채권 채구액 수에는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 이자 약정에 있어도 이자는 따로 뭐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요. 이자는 채권 채구액 수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 필요적 정보가 세 가지. 채권 채구액을 써주라. 채권 채구액. 채구액은 단일하게 써. 단일하게. 나누지 말고 단일하게. 즉 채권자 여러 명이라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이 채무자 표시는 연대 채무자도 연대란 말씀 안 돼요. 그냥 단수 채무자 이렇게 써야 돼요. 채권 채구액 채무자. 그 다음에 근저당이라는 뜻이, 근저당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야 돼요. 취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자, 근저당은 뭘 쓴다고? 반드시 채권 채구액. 그 다음에 그래서 채권 채구액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채권자 채무자 여러 명이라도 채구액을 단일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쓴다. 단일하게 동그라미. 그럼 넘어가서 이자는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 채구액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근저당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채권자는 채무자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용어를 조심해야 돼. 이건 민법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사람이 채권자. 이거 물권에서 뭐야? 근저당권자. 이 사람 누구라고 하냐? 이것을 채무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설정했으면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자, 일반 저당권에서 채권자 바뀔 수 있어 없어? 채권자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에?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채권자 바뀔 수 있지.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일반 저당권이 나면 B가 A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리고 저당권 설정했어. B가 C한테 돈을 갚을 게 있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B는 뭐라고 합니까? 대신 받아가져라. 이걸 뭐라고 그래? 채권양도. 알았어요? 채권양도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게 있어. 채무자. 그런데 얘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채무자 얘 아버지인 D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있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인수. 채무인수라고 그래. 채무인수 이쪽 채무자 바뀌는 걸 인수. 채무자 바뀌는 걸 양도. 이렇게 써요. 양도.
근데 근저당에서는 결산기 전에는 여기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안에서 결산기 되기 전에는, 즉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나 채무의 지위 자체를 이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여기 두 가지 나눠서 요 용어를 쓸 때 채무자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고 채권자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준은 결산기, 즉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후냐, 결산기 전후 나눠가지고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이건 근저당권자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거.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다 부기 등기로 해줍니다. 그다음 채무자가 바뀌었으면 이 채무자는 근저당권 내용의 일부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등기 원인을 등기부에 꼭 쓴다고 했지.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보존 등기 빼놓고 원인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 원인을 기재할 때, 원인을 쓸 때 결산기 전 채권 체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바뀌었으면 여기다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결산기 전에 채무자 바뀌었으면 뭐라고 쓴다? 계약 인수를 원으로 해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면 돼요. 그런데 채권책이 확정되고 나면 결산기에 가면 X 얼마 확정돼. 확정되면 확정된 채권 양도가 돼요.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고, 채무가 확정되면 결산기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인수 형태는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수 형태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채권자 바뀌었으면 양도란 단어가 들어야 된다. 채무자 바뀌었으면 인수란 단어가 들어야 된다. 이건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야. 양도는 양도인 입장에서, 인수는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지나간 사람 내 돈 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갚아줄게. 이게 뭐야? 채무인수. 양도는 제3자 내가 받아갈게가 아니고 대신 받아가죠. 이게 뭐야? 채권 양도예요. 개념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채권자 측이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고? 물권인 근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 등기 원인을 쓸 때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겨야 돼. 그래서 채권자 바뀌었을 때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 결산기 전에 채무자 바뀌었으면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산기 이후에는 뭐가 되는가? 확정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결산기 이후엔 채무자 바뀌었으면 어떡하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적이든 중첩적인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를 작년 문제도 나오고 자주 나와요. 지문에. 이거 공부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뭐가 틀렸는지 몰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확정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읽어줬는데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았어. 와닿지가 않았어. 자, 근저당권의 경우, 자, 채권 최고액 확정 전에, 결산기 전에, 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채권 양도하면 쓰면 안 된다 했지. 무슨 양도해야 돼? 계약 양도라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요거 용어 하나 살짝 바꿔놓으면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작년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채권책 확정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네. 여러분들 이 개념을,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민법 시간에 채권 양도가 뭔지 채무인수가 뭔지 개념을 몰라도 지금 제가 얘기 줬잖아. 채권 양도는 이렇게 돈 받게 대신 받아가죠. 누가? 채권자가 하는 소리야. 채무 인수는 누가 하는 거야? 인수할 사람이 내가 갚아줄게. 이게 채무 인수에 쉽게 얘기해서 누가 해야 돼? 인수할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지. 이 채무자가 대신 좀 갚아줘라 이렇게 하나?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그거잖아. 내 채무 갚아줘라 밥 사줄게 했더니 오케이 했어. 그럼 채무 인수가 된 겁니까? 아니야. 이게 채무자의, 요때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라는 게 다 있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채무인수에서는 3자 간에 할 때 채무자가, 여기 채권자가 승낙해 줘야 돼요. 등기 관련 그런 건 필요 없는, 지금 등기 문제니까. 자, 등기 관련 채권자가 바뀌면 근저당권은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근저당권은 변경 등기. 둘 다 부기 등기로 하는데 등기 원인을 쓸 때 결산기 전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통째로 옮겨줘야 돼.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계약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결산기 이후에는 확정된 채권이나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인수하거나 양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자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채무자 바뀌었으면 무슨 등기 한다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 바뀌었으면 무슨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 둘 다 부기 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등기 원인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자 바뀌면 계약 인수요, 채권자 바뀌면 계약 양도요. 확정 후에는 확정된 채무 인수, 여긴 확정된 채권의 양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권리질권은 특히 의무자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권리질권이란 뭐냐? 저당권에, 이건 채권 담보권도 똑같은 말이에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한 걸 권리질권이다. 이렇게 권리질권이다.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한다. 자, 개념을 잘 보세요. 자, 저당권에 담보가 됐으니까 채권이 있어야 돼. 자,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채권자는 담보가 있어야 지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B를 뭐라고 그래? 저당권자. 이 A를 뭐라고 그래? 저당권 설정자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겠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으니까 해당 등기부를 보면, 자, 등기부를 보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 저 부동산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저당권 설정돼 있고 피담보 채권이 얼마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금 B가, 자, 지금 이게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쓰기로 했냐? 예를 들어서 17년 12월 31일까지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4월 26일 날, 7일 날 B가 지금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급히 돈이 필요해. 그래서 C로부터 돈 좀 빌려줘라 했어. 그러면 이게 둘 간에 C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돼? 채권자. B가 뭐가 돼? 얘가 채무자. 그런데 채권자는 그냥 빌려줄까, 이 사람은? B는 네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겠다 했더니 부동산이 없네. 그랬더니 채무자인 B가 뭐라고 하냐면, 아, 나 대신 부동산 없지만 돈 받을 권리가 있지. 권리가 있어. 이걸 대신 담보로 넣어줄게. 그랬더니 채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했더니 등기부 좀 봐봐 했더니 여기 등기 보니까 나와 있네. 1억 받을 게 있고 얘가 저당권 설정됐다는 게 나왔지. 담보가 있어, 확실해. 그러니까 요 채권자가 뭐예요? 그래, 나 이 권리를 내 담보로 잡을게. 이게 바로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권리질권. 그래서 여기다 1번에 북이 1호 1번 저당권부 질권 설정. 요 저당권 여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겠다.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C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C를. 이런 사람은, 이 사람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자. 요 B를 뭐라고 그래? 권리질권 설정자. 알았죠? 권리질권 설정자. 그럼 이 권리질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설정자가 저당권자를 말하지? 권리질권 설정자가 이게 누구라고? 저당권자. 얘가 권리자야. 권리자는 권리질권자, 의무자는 설정자인데 이게 누구야? 동시에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아무 당사자가 아니에요. 얘는 제3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예우입니다. 권리질권 설정 시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저당권자이다, 이 얘기야. 아셨어요? 네.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한 번 여기서 끝나는 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이건 전전세권 설정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각 해당 권리의 권자가 등기 권자이고 해당 권리 설정자가 의무자라고 했던 거예요. 즉 권리질권은 둘 간의 문제예요. 둘 간의 권리질권. C가 권리질권자, B가 권리질권 설정자인데 이게 동시에 저당권자다. 권리질권 설정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저당권자, 요 사람이 의무자라는 걸 물어봐요, 주로.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자. 예.
이걸 저당권 설정자로 하면 다 틀려. 저당권자. 그 다음 임차권에선 반드시 써야 될 거 암기해야 됩니다. 차임. 이거 하나 기억. 임차권 차임을 반드시 써야 돼. 차임. 차임. 월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차임. 이렇게 얘기해. 차임. 그 다음에 공동신청을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들어갑니다. 등기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미 대항력 취득했던 건 대항력 유지됩니다. 그 다음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이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직권을 뭐 해준다? 보존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한다 그랬어요.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하고 나서 요 임차권 등기는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 할 수가 없어. 이전이나 전대 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의 이전이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을까?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을까요? 민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민사특별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하는 거야? 언제?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살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렇게 돼요. 만료된 후. 그럼 임대차가 종료됐어 안 됐어? 종료됐잖아. 그럼 종료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전이나 전대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에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는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내용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시키기에 좀 거북합니다. 소화제 좀 드시고 가서 복습을 한번 하는 게 소화제입니다. 최소한 오늘 나눠드린 요 내용만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법 강론에서 권리 문제에서 거의 다 얘기해 줬어요. 이 정도.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주면 지인자에 다 도망가고 공부 안 해요. 서서히. 공부할 양은 많이 있어. 근데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건 아니고, 어쨌든 뭐 20일, 30일 공부하면 합격한다 이런 말 믿지도 마세요. 그런 말은 없어. 그건 이미 몇 년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리할 때나 쓰는 말이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며칠 공부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민법만 해도요, 대학에서 몇 년 배울 걸 한꺼번에 10달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친족 상속을 뺀다 하더라도 내용이 만만치 않은 거고, 각 과목별로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천천히 따라가서 수준에 접근해야 돼요. 한 번에 단박에 안 돼요. 단박에. 그래서 공부라는 게 매일 조금씩 나가는 것이라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5월, 6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괴로울 때야. 이걸 할까 말까, 1차만 할까, 이게 남들 얘기 들으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안 나오니 이게 공부한 거냐 안 거냐, 내가 머릿속에 비어있냐 제대로 된 거냐, 각종 고민이 생겨. 네, 그런 거 다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기고 나가고 다 어느 학원이나 또 어느 수험생이나 다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게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10월달 가면 꾸준히 가야 여러분 실력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런 주변 요인에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 있어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판에 스퍼트하는 거예요. 공부는 기반이 이게 10달 가는데 처음부터 딱 공부가 안 돼요. 이게 10달 동안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마라톤 뛰는 거 똑같다 그랬지. 처음부터 그냥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잠 5시간 자고 밥 먹는 거 딱딱 1시간씩 빼고 나머지 17시간 공부했다. 한 달도 못 견뎌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아침에 오고 저녁에 막 열심히 하는 분들 그렇게 권장할 게 못 된다 했지. 이건 마라톤 슬렁슬렁 뛰는 거야. 봄에는 꽃 구경도 가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이 초반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봄에 학원에 가면 우리 관광버스 대절이가 놀러 다니고 다 그랬어요. 봄에는 꽃 구경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본이 이게 뭐 하다 공부 좀 안 되면 조금 놀기도 하고, 잘 될 땐 또 오기도 하고, 안 될 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가는 거야. 하면서 하다 이게 기반이 이게 쌓여 있어야 막판에 한 마지막에 빡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는 사람, 배경이 없다. 여기 와봤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을 요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간에 특히 이제 5, 6월이 왜 그러냐면 날씨도 풀리고 또 긴장도 조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갈등이 많이 생기는 시기예요. 갈등이. 한번 마음 먹었으면,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도 자르고 끝내지 중간에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